한간에는 국민들 중에서 시선이 북한이 이런 땅굴을 통해서 침투를 하겠느냐, 요즘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땅굴을 그들은 북한이 이용할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제가 이제 한때 그 북한의 특수군 출신인 그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임청용 씨와 상당한 활동을 했고, 또한 TV조선에서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임청용 씨가 북한에 있을 때에 모형 땅굴을 만들어 놓고 매일 한두 시간씩 그 훈련을 받는 것이 특수부대 요원들의 일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들이 땅굴을 통해서 침투할 때에 기본적인 식량과 권총과,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하승방 무기까지 이러한 소규모 무기를 가지고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땅굴의 전략 중에 하나가 속도전, 그리고 기습전, 게릴라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또 뭐 외국인들이 한 130만 내지 150만 정도 살아요. 미국, 일본 뭐 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인질을 잡기 위한 인질 작전도 땅굴 속에서 내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 그런 쪽에서 만약에 하생방 그 무기까지 만약에 살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땅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전후방을 교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심한다면 땅굴의 그 전략적 가치는 땅굴 자체가 아니라 땅굴 속에 소위 살인병기라고 하는 약 23만 내지 25만, 그리고 예비역까지 약 100만 명의 그 특수부대 요원들을 우리나라의 전후방에 침투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공권력이나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청용 씨는 자기가 부여받은 곳이 충주시청이랍니다. 충북지역이다. 충북지역의 충주시청을 장악하는 것이 자기가 부여받은 그런 임무였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한민국 팔도에 너는 어디에 점령해라, 너는 어디에 점령해라, 이걸 북한에서 그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점령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병력이 대한민국의 팔도에 전쟁에 다 나와서 장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공권력이 장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굴 자체가 전략적으로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고 김일성이가 1968년 당군사위원회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땅굴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우리 남한에서는 땅굴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상당히 참 순식간에 당하기가 십상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참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우리끼리 웃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땅굴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땅굴의 진실을 드러내도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청이나 또 국방부의 그 담당 부서가 찾아낸 땅굴도 아니다고 이렇게 은폐하는 그러한 정서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땅굴 정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뭐 정부가 땅굴에 관련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나 정부 자체에서도 북한의 땅굴과 관련된 대비책이 제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굴에 대한 무방비된 상태에서 땅굴을 통해서 적이 김정은 공산정권의 적군이 기습으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들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땅굴 여론 자체가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되었고 종북이라는 실체를 이제 헌법기관에서 선고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 땅굴이 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이젠 제도권 나와줘야 돼요. 나와서 이제 집회에도 동참해주고 나와서 협력해줘서
국방부가 잘못된 발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반대 여론을 형성해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바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는 기초적인 밑거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초적인 밑거름조차도 땅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말로 땅굴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나와서 또 이 땅굴의 이 무서움 자체를 이제는 정말로 느끼고 또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여론을 만든다면 박근혜 정부나 국방부의 생각도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에 의식을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자에 땅굴 은폐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땅굴 사역을 오랜 동안 해오시면서 네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아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동안 땅굴 사역을 해오시면서 네네.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국민들이 네네. 좀 알기 쉽게 네네. 이해가 되는 측면에서 네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양주 땅굴 현장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그 야간 근무, 그것도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또 경제적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에서 우리 그 낭굴사 민간 땅굴 탐사에서 땅굴을 찾았어요. 그때 1992년 12월 17일 날 이제 정식으로 육군 탐지과 국방부에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당시 그 육군의 탐지과에 관련된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야밤에 현장에 와서 우리 민간 탐사자가 어렵게 시추했던 케이싱에 돌을 넣고 흙을 넣고 메어버렸어요. 더 이상 녹취나 촬영을 못하게. 그런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주 땅굴 현장도 24시간을 불을 켜놓고 여기 인원을 상주시켜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국방부의 탐지과의 정서 자체는 절개 작업이었고 땅굴을 찾겠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국민들 그 여론을 잠시 좀 소나기를 피해갈까 그러한 행정적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육군 그 본부 또 탐지과에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주와 또 남양주에 지들이 말하는 시추 작업을 하고 5일날 땅굴 아니다고 대대적 언론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낭굴사가 지키고 있는 양주 땅굴 현장은 우리 국방부와 같이 탐사 작업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30m 전면 절개하자. 저희들이 주장을 묵살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거리로 400~500m 되는 지점에서 지들끼리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시추 탐사를 하고 양주 땅굴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부의 땅굴과 관련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자가 3일 전에 이제 이 경기를 하면 또 주변을 이렇게 또 한번 순찰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새벽 1~2시에 와가지고 야 현장에 사람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 경계하는 우리 요원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땅굴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육군 탐지과의 모습이 아닌 그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서가 더 강한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을 또 지켜야 될 입장이고 또 이 현장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오랜 전에 아주 뭐 10여 년 전도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땅굴 관련 일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제가 땅굴과의 첫 만남은 그 2002년 11월 28일 우리 낭굴사의 초대 회장이 있던 정지용 선생이 그 경기도 하성 매송면 천천리에서 땅굴 징후를 발견하고 기자회견에 현수막을 걸어서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우연히
그 현장에 갔다가 결과적으로 땅굴과 관련된 첫 만남이 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 땅굴 현장에서 야산으로 약 700m 지점에 저희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 집에 땅굴과 관련된 그 지하수 사건이 2주 연속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밀 여러 가지 분석과 또 낭불사의 관계자의 이야기하고 그 지역을 정밀 탐사 결과는 땅굴과 관련된 것이다. 그 일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13년 동안 땅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또 직무를 또 찾으면서 또 절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남침용 땅굴과의 진실과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성 땅굴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92년에 김포 땅굴도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그 김포 땅굴에 보면은 김찬환 씨가 자기 텃밭에서, 자기 밭에서 땅굴 지은 터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다우징의 기술 능력이 상당합니다. 김찬환 씨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시추를 통해서 인공 세멘트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기계음 소리 녹취를 하고, 거기에 또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까지 녹취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대충 이거예요. 이건 1만 1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니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당시 그 김포 하성면에서 녹취됐던 그 소리를 일본의 그 세계적인 음향 분석가인 서즈키 박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음은 지하에서 잡은 음이다. 그래서 당시 그 정종 선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김포 땅굴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 가셨죠. 마찬가지로 그 2002년에 하성 땅굴도 그 음을 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보면 미주 통일신문이라고 인터넷 방송 그 배부전 씨가 이 서즈키 박사에게 의뢰했을 때 이것도 지하음이다. 우리 민간 단체에서는 세계 근위의 그 분석가에 의해서 이런 음은 지상음이 아니고 땅 밑에서 들린 음이다. 이번에 그 남양주에서 그 일어났던 그 음 자체도 외국 회사에 가서 분석해 보니까 지하음이다. 근데 국방부는 무조건 아니다고. 그러니까 1992년부터 이미 국방부의 그 땅굴과 관련된 그런 정서는 부정해 갔던 것이 일관이었어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 땅굴이 있다 없다의 진실적 게임은 이미 끝났고, 땅굴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대한 그 종북 세력들이 곳곳에 암적 존재로 저는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 안에 또 우리 정치권 안에 또 언론사 안에 정말로 예민한 땅굴 문제에 대해서 은폐하는 그런 중심 세력을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자유주권이 무너지고 김정은이가 말하는 2015년의 통일대전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땅굴과 관련해서 많은 그 인사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수도권은 땅굴을 통해서 한두 시간 아니면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 지역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너 시간이면 이미 장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교를 통해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은폐 위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거기서 묵인하지 마시고 이제는 국방부의 잘못된 그러한 은폐 모습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론화시키는데 우리 국민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땅굴 은폐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네네. 며칠 전에 네네. 한 장군님하고 전 국회 부의장으로 지냈던 모 인사, 네네. 그다음에 모 장군 출신하고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에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땅굴 은폐 세력이 네네. 더 네.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 하우스 게임에서 네네. 지금 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인가 보죠?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13년 동안 그 땅굴과의 진실과 싸우면서 노무현 정권에게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땅굴 타는 설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땅굴 타는 설을 올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가 땅굴 타는 설을 다 올렸습니다. 제가 올리면서 또한 그 보수 활동을 하면서
또 삭발을 해보면서 느낌이 지금 땅굴을 구명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은폐하는 세력보다도 내가 보는 입장에서 한 10대 1밖에 안 돼요.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소금의 인원은 10%밖에 안 되고 그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은 90% 이상 넘는다는 거예요. 제 추측에.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땅굴 진실 구명은 보고 나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체는 땅굴을 통한 국민들의 혁명밖에 없어요. 그 국민적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또 집회에 동참을 하고 그 힘을 한성주 장군에게 또 우리 남굴사에게 실어줄 때만이 은폐 세력의 힘을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은폐 세력은 지금 국방부도 장악하고 있고 청와대도 장악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뭐 한 장군이 말하는 그 논리가 뭐 100% 맞지요. 그래서 이제 2014년이 이제 다 가기 전에 또 이제 뭐 정치권에서 뭐 개각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이번에 그 많은 국민들이 땅굴의 여론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강하게 우리 남굴사나 또 우리 한성주 장군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그 청와대에 계시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도 결단의 그런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만약 이번에 개각이 된다면 그 김관진 그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은 반드시 개각 대상에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참에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일전에 어버이연합을 한번 방문하셨다 그러셨죠? 네네. 거기서 탈북자를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 탈북자 중에서 나온 이야기가 네네. 땅굴을 팔 때에 네네. 버럭을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네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6년에 탈북을 하신 분인데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그 땅굴과 관련된 일을 깊숙이 했고 또 거기는 뭐 군 생활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버럭 처리에 대해서 그 물어보니까 그 땅굴에서 나오는 버럭을 그 박스에 종이 박스에 아주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는 트럭을 위에 가리는 것을 풍차라고 그런답니다. 그 풍차 속에 야밤에 적재를 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보면 꼭 그 물건을 실은 그러한 포장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포장을 해서 이 풍차에 실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공사장 쪽으로 많이 야밤에 그렇게 그 이동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부력 처리를 그렇게 박스에 넣어서 견고하게 처리할 정도면 그만큼 얘들은 뭐 군사위성이나 예부의 어떤 그 차단하는 그 부분을 상당하게 준비를 하고 처리를 한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자에까지 네네. 근자가 아니라 뭐 어제 밤이죠. 네네. 어제 밤까지도 네. 모처에서 네. 땅굴과 관련한 제보 네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모 지역에서 네네.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네네. 듣고 네네. 목사님께서는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 네네. 어디에서나 탱크가 네. 지나다니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다 네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상황이 그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그 제보를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뭐 탱크란 그 자체는 우리가 지상에서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뭐 탱크인지 아닌지는 솔직하게 정리를 못하지만 뭐 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 청음 소리는 뭐 탱크가 지나가는처럼 소리가 상당히 유사한 소리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 밑에의 그 얘들 움직이는 그 모습 자체가 2013년하고 완전히 판약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인천 지역에서 그러한 제보를 저에게 야밤에 줬지만 뭐 인천뿐 아니라 뭐 대전 이남 이쪽 밑에까지도 그런 징후 소리를 제가 가끔씩 들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지하 땅 밑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쟤들이 뭐 어떠한 시간 속에서 뭐 지상 위로 올라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 자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제가 남구사 대표로서 국민들에게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전략 전술인 성동 격소의 일환으로 네네. 그들은 푸틴을 만나니 어쩌니 그런 그 보도를 흘리면서 네네. 계속해서 남한 내에서는 네네. 땅굴 파는 작업을 네네. 자기들의 계획에 맞춰서 네네.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 봤을 때는 얘들이 그 유사시 이제 그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한 어떤 출구적인 그런 부분, 이제 출구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의 거의 완성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저희들이 2010년에 그 파주 아쿠아랜드에서 우리 땅굴 작업을 했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저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몇십 년 동안 뭐 이렇게 자신의 그 집에 그 감나무가 아주 그 무성하게 잘 자랐다는 거야. 거기서 감도 많이 따먹고. 그런데 그 저희들이 그 아쿠아랜드에서 이제 땅굴 작업을 하고 한 4, 5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밭 주변에 예전에 희미하게 들렸던 소리가 지금은 상당히 소리가 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가 큰 군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굴과 의심해서 군에 신고를 했는데 군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거는 땅굴 징후와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다 하면서 자기도 군 관계자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이런 그 제보가 굳이 뭐 후전선 가까이 있는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땅굴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땅굴과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는 이건 뭐 전혀 진실을 규명하려고 보다는 진실을 묵살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남춘용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하고는 정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상식이 통해야만이 그 사이가 건강합니다. 북한이 2000년대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에게 땅굴 기술을 수출해서 땅굴 굴착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얀마 공산 정권에 땅굴 기술을 수출하고 작업을 하고 그 한 땅굴 그 기술 교본까지 미얀마 군사 교본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는 그 하마스의 땅굴을 30m 이상 그 이스라엘과 50일 동안 땅굴 전쟁했지 않습니까? 땅굴 기술을 수출하는 북한을 그 국방부의 발표처럼 4km 이상은 땅굴 못 판다. 그 논리를 국방부 지휘관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언론인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땅굴 안보만큼은 일반 산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그 거룩한 분노를 폭발해서 정말 이 진실 규명에 우리 남구사나 한성주 장군이나 또 뜻 있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땅굴과 관련하여서 많은 인터뷰 내지는 그 연설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많은 그 내용들 네네. 가운데서 그 언론에서는 제대로 조명을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공영방송, 네네. 특별히 네네. 메이저급 공영방송에서는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땅굴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네네. 이야기하셨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땅굴에 대한 진실을 위해서 뭐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싸워왔지만 뭐 대한민국의 언론의 입장에서 특별히 공영방송에서는 메이저급의 공영방송은 땅굴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간단체의 입장보다는 국방부 입장에 소위 대변인 노릇을 지금까지 충실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지금 양주에서 지하 20m에 북쪽 방향, 남쪽 방향이 뻥 뚫린 땅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방부 입장에서만 대변인 노릇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남구사 입장에서 또 이 땅굴 현장에 동참한 그러한 인력을
또 동참한 그런 정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국민들에게 정말로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방백서에서도 땅굴이 20개가 있다. 그리고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이 지금 후전선 그 DMZ 안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보 관광을 많이 갔다 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3땅굴과 4땅굴과 관련된 그러한 모종의 북한의 전술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땅굴은 1978년 10월 17일 날 찾았어요. 그 땅굴을 찾는데 공헌한 사람이 김부성 씨입니다. 김부성 씨는 일명 1974년 9월 5일 날 땅굴 청령 기사로 대한민국에 기수를 했죠. 그래서 김부성 씨가 이제 그 제보된 지역에서 북한에서 보고 내려왔는데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게 좀 위장 기순 뭔가 이게 아니냐 의심의 그러한 흐름을 만들었죠. 그때 북한이 그 밑에서 포검 소리를 내준 거예요. 제 3땅굴을 찾을 때 포검 소리를 내준 거예요. 그 결국 이제 그 3땅굴을 찾고 김부성이는 그 공로에 의해서 기무사에 지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4땅굴은 1983년 5월 7일 날 신중철이가 강원도 양구 쪽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밑에서 인위적으로 모다를 틀어난 거예요. 모다를. 그러니까 이제 신중철이와 김부성이가 우리 낭불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땅굴을 은폐하기 위하여 북한의 장거리 땅굴 못 판다. 이 전술을 대한민국 군지부에게 심기 위하여 위장기순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중철 씨는 정보사에서 대련까지 달았죠. 그리고 2000년도에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부성 씨와 신중철이가 그 땅굴 왜 북한이 4km 이상 장거리 못 파느냐,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 문제, 소위 삼박자론을 정리시킨 사람이 신중철이고 김부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 땅굴 이후부터는 거의 25년 동안 땅을 파는 절개 작업이 없는 땅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뭐 남양주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시추 작업만 하고, 그리고 시추 작업에 국방부와 우리 민간 단체가 공동 녹음을 해서 그 밑에서 그냥 이게 인위적인 소리, 정말 밑에 사람의 소리, 그런 소리를 그 외국 기관에서 분석을 해도 이걸 그 물소리다,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은폐 위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절개 작업을 소톱시킨 것은 신중철 씨와 김부성의 물, 공기, 버럭, 이 삼박자론을 북한은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거리 땅굴 못 판다. 이 전술 전략에 대한민국 군지부가 25년 동안 지금 쏘가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지부 중에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지휘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남침 땅굴 있다고 이때쯤에 좀 양심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멋있는 좀 장성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자신의 밥그릇만 찾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군 지휘부가 과감하게 시근할 줄 아는 그런 장성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터에 김일성과 싸우다가 많이 전사한 당신들의 그 위대한 선배의 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전에 침묵만 일관하지 마시고 군 내부에서도 남침 땅굴의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들에게 과감하게 싸울 줄 아는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군 지휘관들이 좀 많이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애절하게 또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땅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은폐하고 감추었던 세력들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땅굴이 드러나면 그 문책론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 형국은 문책론보다는 조국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땅굴 전쟁에서 조국을 먼저 지켜야 돼요. 조국을 먼저 살려놓고 그에 대한 문책은 그는 나중에 생각을 해야지. 저는 낭구사 대표로서 그 은폐 세력에 대한 문책이 저는 1순위가 아닙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 것이 지금 민간군이 힘을 모아서 지켜야 할 것이 1순위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된 입장이지만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용서해 줍니다. 이런 문청론에 두려워서 끝까지 은폐 세력에 줄 서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민간군의 힘을 모아서 김정은이의 마지막 비밀무기인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데 정말 우리 지휘관들이 또 연루된 인사들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는 입장으로 싸워준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상을 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좀 전에도 언론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땅굴의 진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는 네네. 그런 SNS라든지 네네. 이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좀 전파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측면에서 네네. 이런 영상 제작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좀 그래서 치중을 하시는 건지. 지금 유일하게 그 땅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메이저 방송이나 이런 공인 방송에서는 사실상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SNS에 통하여 특별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내만 그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낭굴서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땅굴과 진실에서 싸우는 바로 작은 무리 정말로 우리 관계자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굴 자체가 아니라 땅굴 속에 소위 살인병기라고 하는 약 23만 내지 25만 그리고 예비역까지 약 100만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우리나라의 전후방에 침투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이나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청용 씨는 자기가 부여받은 곳이 충주시청이랍니다. 충북지역이다. 충북지역의 충주시청을 장악하는 것이 자기가 부여받은 그런 임무였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한민국 팔도에 너는 어디에 점령해라 너는 어디에 점령해라 이걸 북한에서 그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점령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병력이 대한민국의 팔도에 전쟁이 다 나와서 장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공권력이 장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굴 자체가 전략적으로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고 김일성이가 1968년 당군사위원회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땅굴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데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우리 남한에서는 땅굴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상당히 참 순식간에 당하기가 십상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우리끼리 웃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땅굴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땅굴의 진실을 드러내도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청이나 또 국방부의 담당 부서가 찾아낸 땅굴도 아니다면 잠시 좀 소나기를 피해갈까 그러한 행정적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육군 본부 또 탐지가에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주와 또 남양주에 지들이 말하는 시추 작업을 하고 5일날 땅굴 아니다고 대대적 언론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낭굴사가 짓고 있는 양주 땅굴 현장은 우리 국방부와 같이 탐사 작업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30m 전면 절개하자. 저희들이 주장을 묵살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거리로 400~500m 되는 지점에서 지들끼리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시추 탐사를 하고 양주 땅굴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부의 땅굴과 관련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자가 3일 전에 이제 이 경기를 하면 또 주변을 이렇게 또 한번 순찰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새벽 1, 2시에 와가지고 야, 현장에 사람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 경계하는 우리 요원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땅굴의 진실을 구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구명하려고 하는 육군 탐지가의 모습이 아닌 그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서가 더 강한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현장을 또 지켜야 될 입장이고, 또 이 현장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오랜 전에 아주 뭐 10여 년 전도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땅굴 관련 일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제가 땅굴과의 첫 만남은 그 2002년 11월 28일 우리 낭굴사의 초대 회장이 있던 정정 한간에는 국민들 중에서 시선이 북한이 이런 땅굴을 통해서 침투를 하겠느냐, 요즘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땅굴을 그들은 북한이 이용할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제가 이제 한때 그 북한의 특수군 출신인 그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임총용 씨와 상당한 활동을 했고, 또 한 TV조선에서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임청용 씨가 북한에 있을 때에 모형 땅굴을 만들어 놓고 매일 한두 시간씩 그 훈련을 받는 것이 특수부대 요원들의 일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들이 땅굴을 통해서 침투할 때에 기본적인 식량과 권총과,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하승방 무기까지 이러한 소규모 무기를 가지고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땅굴의 전략 중에 하나가 속도전, 그리고 기습전, 게릴라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또 뭐 외국인들이 한 130만 내지 150만 정도 살아요. 미국, 일본 뭐 이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인질을 잡기 위한 인질 작전도 땅굴 속에서 내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 그런 쪽에서 만약에 하생방 그 무기까지 만약에 살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땅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전후방을 교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심한다면 땅굴의 그 전략적 가치는 근자에 땅굴 은폐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땅굴 사역을 오랜 동안 해오시면서 네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아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동안 땅굴 사역을 해오시면서 네네.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국민들이 네네. 좀 알기 쉽게 네네. 이해가 되는 측면에서 네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양주 땅굴 현장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그 야간 근무, 그것도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또 경제적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에서 우리 그 낭굴사 민간 땅굴 탐사에서 땅굴을 찾았어요. 그때 1992년 12월 17일 날 이제 정식으로 육군 탐지과 국방부에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당시 그 육군의 탐지과에 관련된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야밤에 현장에 와서 우리 민간 탐사자가 어렵게 시추했던 케이싱에 돌을 넣고 흙을 넣고 메어버렸어요. 더 이상 녹취나 촬영을 못하게. 그런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주 땅굴 현장도 24시간을 불을 켜놓고 여기 인원을 상주시켜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국방부의 탐지가의 정서 자체는 절개 작업이었고 땅굴을 찾겠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국민들 그 여론하고 이렇게 은폐하는 그러한 정서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땅굴 정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뭐 정부가 땅굴에 관련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나 정부 자체에서도 북한의 땅굴과 관련된 대비책이 제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굴에 대한 무방비된 상태에서 땅굴을 통해서 적이 김정은 공산정권의 적군이 기습으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들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땅굴 여론 자체가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되었고 종북이라는 실체를 이제 헌법기관에서 선고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 땅굴이 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이젠 제도권 나와줘야 돼요. 나와서 이제 집회에도 동참해주고 나와서 협력해줘서 국방부가 잘못된 발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반대 여론을 형성해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바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는 기초적인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초적인 밑거름조차도 땅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말로 땅굴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나와서 또 이 땅굴의 이 무서움 자체를 이제는 정말로 느끼고 또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여론을 만든다면 박근혜 정부나 국방부의 생각도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에 의식을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